그 남자의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연애 운도 궁금하다고 하면서 각각 3장을 뽑으셨어요. 이게 1번 질문이고 이게 2번 질문입니다. 일단 상황 설명은 없고 그냥 질문만 해주셨어요. 사용 카드는 웨이트. 카드가 무엇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윗줄이 1번 질문이고요. 아래 카드가 2번 질문입니다. 우선 역시나 질문 파악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남자의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워딩이 문법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이 문장만 봐서는 저라는 사람이 여성이고, 물론 남자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성일 테고요. 여성이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어떤 남자, 인지하고 있는 남자.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생각이라는 단어도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생각은 이성이란 말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이성이 아니니까 나를 어떤 마음으로, 그래, 이게 좋겠다, 대하는지. 이게 가장 바람직한 문장이겠지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남자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주체는 누굴까요? 나?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마음으로라고 표현을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을 파악을 하면은 이 질문자는 당연히 자신의 기준에서 질문을 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타로 보는 사람이 질문자에 이입해서 질문자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질문자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상대방을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원하는 대답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자는 조금 멀리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가 맞잖아요. 굳이 감정이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이입은 질문자가 감정이입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정이입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너 그랬니?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감정에 이입했다고 해서 그 감정 그대로 나 자신과 같이 투영을 하면서 해석을 꽂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카드 자체를 잘못 보게 돼요.
그럼 이 카드를 볼 때 일단 남자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음. 이 마음은 극단적으로 이 나라는 인물 안쪽에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 3장은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질문자가 이 바깥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꽂을 거예요. 뭐 말을 걸던 눈빛을 보내던 쑥스러워서 조금 뭔가 츤데레 하듯이 감정 표현을 묘하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뭐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근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질문자를 주변으로 둘 때 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가 이 카드에 나오는 겁니다. 이 위에 3장. 이 질문의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법을 쓰지 않았네. 배열법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간단하죠? 펜 3.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할 때는 아주 심플하게 기준점을 잡은 순간부터 우리는 간단하게 해석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펜 3 했고요. 펜 3 했었어요. 근데 그냥 나는 펜 3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질문자에 대해 펜 3의 마음을 가졌고요가 맞겠죠? 나는 질문자에 대해 펜 3의 마음을 가졌고요. 지금은 컵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과거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미래는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여기다가 뭐 부사들 있죠. 그리고 그러나 뭐 그러함으로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사들을 붙이면은 해석이 매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심판의 마음을 가질 거래. 근데 지금은 컵킹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 컵킹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심판으로 간다.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를 이제 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좀 이제 해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만 보고 이 커킹만 보고도 뭐 바람둥이네 뭐 라고도 할 수 있고 심판 뭐 구원받았다라는 뜻으로 뭐 해갖고 아마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핵심이 안 잡히니까 해석의 그 모양이 안 잡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타로 카드를 해석할 때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배열법을 사용한 이상 우리는 이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이 변수를 이 변화값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이 변화값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이 변화값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같은 배율로 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배율로 변화할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나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카드마다 이 사이사이 카드 자체를 계산하고 이해한 다음에 다음 변수로 나타났을 때 다음 카드가 다음 변수로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뭐 익숙해지진 않더라도 계속 인지하면서 노력은 해야겠죠. 자, 이 펜삼 이 질문자에 대해서 펜삼의 마음을 가졌었대요. 이 펜타클 3은 상대방과의 교류에 있어서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카드예요.
이 조심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상대방이 나의 기술을 가져갈까봐 정당한 거래를 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까봐 걱정되는 게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통과 교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이제는 그걸 팔거나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사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경제적 행동을 하기 위한 시발점인 거예요. 또 좀 더 쉬운 예로 우리가 20살이 됐어. 고등학교 졸업했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임의 사회적인 모임이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외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부장님도 계실 거고 나보다 한참 어린 인턴이나 뭐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펜타클이 감추고자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모습,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황에서의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특별함을 지키고 싶은 게 근본이 되는 겁니다. 내 거 팔고 싶어. 나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너무 나대지는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심하자. 약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질문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그 남자는 나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필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감정적인 어필이 아니에요. 좋아해서 뭔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뭐 애정을 받고 싶어서 이런 경계를 하고 어필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기 이미지 관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아, 인지는 하겠지. 근데 굳이 너가 나한테 어필을 하면은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내가 먼저 어필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미지를 지킬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사실 질문자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있더라도 적극적이지 않은 거지. 근데 그 적극적이지 않은 게 쑥스러워서 적극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네가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대신 네가 먼저 좋아하면은 뭐 그만큼 해줘야지. 네가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지. 이 여기서 지불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 물론 돈일 수도 있고 돈보다도 그런 게 좀 더 많을 거예요. 너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지. 너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감정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눈은 마주치고 뭐 그냥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연애까지 생각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봅시다. 근데 지금이에요. 이 과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이 타로 카드가 이만큼의 변화를 갖고 왔어요. 컵킹이 됐대, 갑자기. 야,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컵킹을 보고서 사람들은 바람둥이에요 라고 보통은 할 거예요. 바람둥이라고. 왜냐면 컵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은 이 컵킹은 사람의 감정을 꽤나 높이 평가를 해요. 그, 그 감정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더라도, 내가 돈을 손해를 보더라도 이 돈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친절하다, 잘해준다 라고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그 친절함이나 배려가, 내가 친절함을 베풀었어. 오케이. 얘는 나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뭔가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빚을 졌을 거야. 감정적인 빚을 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는 옆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변태스럽게 될 수도 있고, 범죄자, 사기에 능한 이제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친절하고 스마트하고 애정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컵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람둥이라고 해서, 컵킹 나왔으니까 얘는 바람둥이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카드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심성이 좋아요. 어,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봐봐요. 이거는 컵킹 자체의 의미인 거고, 펜타클 3에서 아까 관심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컵킹으로 변했어요. 감정을 다 이해하겠대. 상대방을. 내 감정도 아니야. 상대방 감정을 이해한대. 근데 그 이해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거래.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일까? 무엇을 했길래? 자, 그 남자의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억측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만 봤을 때 이 질문자는 이 남자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소통이 없는 사람이면은, 만약에 소통이 없고 학교를 치면은 위층에 있는 선배가 마주 그냥 얼굴만 지나가다 보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볼까? 일반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뭔가 눈빛 교류가 있거나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뭔가 찝찝한 게 있고, 아니면 뭔가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 선배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이 선배는 이상형이 무엇일까요? 라든지, 이 선배를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귈 수 있을까요? 라든지. 왜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인지하지 못한 거니까. 상대방이 그럼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조금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의 저에 대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럼 내가 인지했고 이 사람도 나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는 사실 팬텀이 나온 거기도 하고, 그 사람도, 그 상대방 남자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그냥 여자로서 보지 않을 뿐이야. 그냥 무슨 나무 목석처럼 보는 느낌이었어. 애초에 가능성도 생각도 안 했어. 상상도 안 했던 거지. 근데 컵킹으로 갑자기 이 변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잖아. 뭔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어떤 감정을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해서 지금 이런 감정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질문자가 나를 좋아하니까, 호라, 그래? 그러면은 뭐 한번 만나볼까?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벌써부터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컵킹이잖아요. 근데 컵킹이야. 온도차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남자는 그렇게 달아오르지 않았는데 여자는 달아올랐다. 엄청 크게 달아올랐다. 여자가 좋아하니까 달아올랐어요. 근데 남자는 컵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기도 달아올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약간의 감정을 속이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표현을 하고 이 여자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겠지만, 이 남자가 나 자신에게 어느 정도 감정이 있다고 해서 좋은 연애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좀 유리 같지 않나요? 조금만 여자가 실수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자기 뭔가 요구를 한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남자는 그거를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천천히 끌어올라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갑자기 끌어올랐어, 이 남자가. 이 갑자기 올라온 감정에는 큰 리스크가 있어요. 금방 이 감정은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축하면서, 천천히 구축하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처음에는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자기 전에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이 사람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정말 멋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감정을 쌓아 올리다가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또 한 번 봤는데 심장이 막 덜컥 내려앉는다든지 설레임을 확 느꼈어. 그럼 이 설레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설레었을까? 내가 좋아하나?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확정이 됐을 때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까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구축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 사람 이 사람 누구누구 씨야. 그러다가 갑자기 나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이상하잖아. 이 감정 변화가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사가 어떤 게 나올 것 같냐면은 그러므로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커킹이 되었 이 펜 3에 커킹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자, 심판에 대한 의미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제 궁금한데, 이 심판은 지금 환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 사람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 불의 관계가 아니에요. 불의 관계는 이제 카드 나온 걸로 유출하는 건데, 지금 이 심판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심판은 깨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깨부시다가 어떤 것을 깨부시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깨부시는데 가장 위험한, 이 깨부시다의 가장 부정적인 타겟은 무엇이냐면 사상이에요. 사상과 규칙, 룰을 깨는, 그냥 딱 봐도 죽은 자를 살리는 나팔이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죽은 자 입장에서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나서 만약에 천국으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천국으로 보낼 때 이 여기 보이는 6명 이외의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을 때 이 6사람만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건 룰을 깬 거예요. 죽음이라는 룰을 깬 거야. 그래서 원래는 심판은 히브리어로 신이라고 해갖고 이빨, 깨부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죠. 유리 같다고. 이거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으면 이 유리 감정은 금방 깨질 겁니다. 100층이 갑자기 100층으로 건물을 올렸는데 부시공사를 한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쉽게 무너지겠지. 이 감정은 쉽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좋아는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좋아하니까 사귀겠죠. 좋은 감정으로 사귈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이 물론 이 심판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이 감정, 이렇게 올라온 감정을 조금씩 이제 올려놓고서는 밑에 그 100층짜리 건물을 갑자기 올리고 그 밑에 그 보수 작업들을 계속 하면 돼요, 스스로. 근데 보수 작업할 의향이 거의 없겠지만 점점 이제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이 보수 작업을 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면은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심판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거고, 음, 글쎄. 근데 제가 봤을 때 연애까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눈치가 조금 빠른 느낌이에요. 뭔가 이상하니까 물어봤겠지. 이상하니까 좀, 뭔가 좀 찝찝하니까 물어봤을 거고, 연애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연애운이 궁금하다고 한 거겠지. 이 사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은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의 자기도 감정이 아니었던 거야. 뭐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깨지겠지. 이 사람의 감정도 깨질 거고, 그 질문자와 이 나라는 사람의 관계는 금세 이제 그냥 유야무야. 다시 펜삼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제 앞으로의 연애운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연애운은 이 패턴이 아니에요. 이 패턴이 아니고, 이제는 나가 질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질문자가 이제 쏘는 게 아니라 질문자가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면서, 질문자가 나아가면서 발생하는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사건들, 환경과 나 자신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심판과 여기 있는 심판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연미였기 때문에, 자, 이 질문자는 나는 과거의 연애가 심판이었어. 근데 너무 뻔히 보인다. 심판이었으니까는 당연히 은둔자가 나오겠지. 지금은 은둔자예요. 자, 앞으로 만들교육 할 겁니다. 이 연애운이라는 것은 연애운이 심판이었고 연애운이 허밋이었고 연애운이 완두육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연애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연애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애의 더 포괄적인 의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이제 감정선 어, 만날 수 있는 뭔가 그 기회들이라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것도 너무 쉬운데 여기서 심판은 이 남자분이 자신이 쌓아왔던 어떤 그런 이 감정선을 쉽게 깨부실 수밖에 없는 깰 수밖에 없는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깨질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 100층짜리 부실공사 하면 당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펜삼 더하기 퀸컵은 저지먼트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지먼트 더하기 은둔자가 나왔어요. 자, 저지먼트 뭘까? 나는 과거에 연애가 심판이었어. 그러니까 연애관이 연애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심판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룰 브레이커라고. 심판은 룰 브레이커입니다. 연애에서도 룰 브레이커였어요. 이 그 의미는 똑같이 가는데 이 질문자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그 뉘앙스가 보이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는 연애에 대해서 약간 독단적인 어떤 행보를 가진 거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애라는 룰이 있잖아요. 연애가 가지고 있는 룰. 뭐 눈빛이 마주치고 설레임을 느낀 다음에 약간의 썸을 타면서 나의 감정과 이 사람의 감정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과 교류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면은 그때 음, 연인으로서의 어떤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이제 푸시를 하게 되는 어떤 그 일반적인 논리들이 있잖아요. 계산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서들이 있어. 근데 이분은 어떤 순서를 망가뜨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컨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동의미 분류법 뭐로 생각하면은 굳이 심판으로 이 과거의 연애에 대한 룰브레이커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제 판단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하는 게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운전자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느낀 거고요. 이 뒷면에는 사실 그 매지션이 있거든요. 매지션이 약해져서 심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어, 나가야 될 때 나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 그냥 오늘 뭐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불렀을 때 정말 자기는
시간도 많고 굳이 안 나갈 필요가 없었고 나가서 뭐 누가 있더라도 그냥 조용하게 자기가 하면서 자기 패턴 대로 놀 수도 있었는데 그걸 굳이 안 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방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뭐 자기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하고 있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남자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어 나도 마음은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여자를 좋아했던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가 보다. 아니면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아무튼 좀 헷갈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썩 기분이 좋게 흘러가진 않았겠지. 이 과거에는 이 사람은, 이 질문자는 이렇게 썩 연애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경험치도 많이 적을 거예요. 애초에 근본적으로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연애를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러서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했는 뭐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전처럼 나한테 뭔가 좀 어필하는 사람도 없고 시대가 변하면서 어필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친구들에 의한 뭔가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뭔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그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은둔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은,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은둔자는 급해요, 사실. 연애에서는 되게 급한 카드입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은둔자는 되게 느긋하잖아요, 카드 자체가. 근데, 연애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은둔자가 나왔네. 나는 정말 마음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지금 은둔자예요. 얼마나 급하겠어, 그 질문자는. 속이 타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은둔자인 게 아니라 질문자가 가는 흐름의 방향에 그 방향 안에서 지금 현재는 은둔자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 마음은 역으로 보면은 굉장히 급한 거겠지. 그러니까는 심판도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했던 그 방식들을. 근데 이 방식들이 틀렸다, 맞다, 틀리다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이제 없는 거야.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은둔자가 나왔다는 거는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은둔자가 굉장히 똑똑한 카드인데 내 주변 환경이 똑똑하게 올라가면은 멍청한 물고기가 안 낚여. 멍청한 물고기들이 없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경험을 하고 싶어도 경험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상한 똥파리 같고요. 되게 똑똑한데 나한테 감정 없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이제 모르고 손을 뻗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꼬일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애가 유관드가 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급변하는데 이 급변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 자체가. 근데 이 완두육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완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그냥 할 때 처음에 이제 완두육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개선 장군이다. 그러니까 뭔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승리자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요. 비슷합니다. 승리할 거다. 승리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카드의 이면에는 살짝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개선 장군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개선 장군으로 승리하고 왔다고 해도 이 승리를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 없이는 승리를 이 세상에 이치예요. 그렇죠? 아무런 손해 없이. 심지어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고 굉장히 크게 성공해서 연애 몇 억씩 버는 그런 사람이 됐어. 성공했지. 근데
이 사람에게 손해본 건 뭘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시간,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공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희생이겠지.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이 미미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유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성공한 거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손해봤다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실패자지. 근데 완드 6은 이 조그마한 희생을 마음에 약간 담아두고 있는 희생 그 성공자예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은둔자하고 지금 이 배열에서 기본적으로는 은둔자에서 완두 6으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연애 패턴이 성공한 형태로 이제 흘러갈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거는 연애를 한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생기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똥파리들이 많이 꼬였단 말이에요. 좀 똥파리들이 많이 꼬이고 좀 별 볼 일도 없었고 본인도 사실 별 볼 일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만 해도 이 질문자는 별 볼 일 없어. 앞으로는 이 질문자가 완두 6과 별개로 그냥 본인 스스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이 주변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텄을 때 만날 수 있는 그 남자의 수준이 꽤 높아요. 자기가 눈이 높지 않더라도 만날 수 있는 그 남자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고민이 생기겠지.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심판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었어. 당연히 메리트도 없었고 은둔자를 만들어낸 패턴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패턴은 아니었어. 이 시대겠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한 10년, 10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세대가 약간 변한 거야. 이게 완두 6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좀 색다른 매력을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좀 흥미롭죠. 연애를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완두육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어떤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매력 포인트로서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지 못하고 있고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해야 돼. 이 사람한테 이제 상담을 할 때 연애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렵지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 충분히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매력으로는 어필이 안 되는 좀 시대였다. 근데 앞으로는 그 본인의 매력으로 충분히 그 좀 스마트하고 퀄리티 높은 남자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매력 포인트를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은둔자에 휩싸여 갖고 성급하게 자신의 매력을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의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연애가 이제 모릅니다. 이거는 이 환경 자체에서 유고 안 들어 귀결됐다는 거는 이 앞으로 이 연애가 행복해질까? 행복해질까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진 않고 있어요. 더 뽑아야겠지, 이때는. 자, 그럼 제가 이제 해석을 했겠죠. 자신의 매력을 통해서 뭔가 연애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매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없을 거고 앞으로도 한 몇 년은 없을 건데, 자신의 매력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룰 브레이커, 이게 매력으로 통할 날이 올 테니까 그때 이런 남자들을 대하십시오. 그럼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 연애가 잘 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때 만난 남자들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